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대요. 자,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되고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름을 대비해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고민은 안 샀더니 계속 오르네? 지금이라도 바인 가야 되나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좀 어려웠지만 마감은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네요. 마감세와 함께 보시죠. 코스피는 2188.92로 거래 마쳤습니다. 2206으로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폭이 줄여졌고요. 코스닥은 753.82로 거래를 마쳤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0억 원, 90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상승장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전화기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 궁금한 사항들을 모두 다 받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거고요. 궁금한 사항들 올라오는 거 저희가 바로 넘겨드릴게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증권가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토론.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MTMW 김동섭 전문가와 정희준 전문가 함께 하시네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각기 다른 매력과 관전 포인트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전문가님, 저희 어제 좀 네. 찝찝했던 점이 음봉으로 마감된 네. 거, 상승 출발했다가 좀 힘이 빠지는 거. 근데 오늘도 좀 비슷했네요.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오늘 연속 이틀 음봉이었고요. 네. 4거래일 중에 음봉이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관망 모드라는 표현을 썼고 어저께도 관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는 관망을 풀었어요. 제가. 관망 푸셨다고요? 네, 관망을 풀었어요. 그럼 관망이라는 어떤 것은 뭐냐면 예. 하방도 아니고 상방도 아니고 지켜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풀었다는 의미는? 일단 상승으로 무게를 좀 실었어요. 이유는 좀 이따가 뭐 첫 번째 매크로 환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술적으로 추세선을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음봉이 4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추선이 지난번 2020년 1월 20일 날 고점으로 해서 두 번째 고점이 2월 14일이었어요. 그때 쭉 연결해 보면 하나의 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이 자리 2019년 12월 5일 저점에서 두 번째 저점이었던 2월 3일 저점에서 추세선을 그으면 또 하나의 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으로 과거의 고점이었던 부분에서 추세선을 연결하면 또 연장선이 나오는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음봉이 3일 전에 3개가 나왔는데 예.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여요. 아우. 너무 신기하죠? 또 하나는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시장에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물론 외국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정이 들어올 만한 아주 중요한 시점,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은 요 저점 3월 19일을 저점으로 해서 52거래일이 요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음봉을 주고 조정을 줄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양봉으로 세우면서 추세선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역시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는 다 저점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추세 위에서 캔들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시장을 지금 리딩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예. 근데 사실 외국인이 현물 안 도는데 뭘로 시장을 리딩할까요? 선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을 보시면 오늘 5,100억 정도 매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현물에선 190억하고 비차익에선 1,300억이 매도가 나왔는데 주가는 올라와요. 아마 하락하고 있어서 조정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판에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합니다. 물론 지금 롤오버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번 만기를 바라보는 그 시장의 모습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물 시장 흔드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동섭 전문가가 지난 목요일부터는 관망이라는 두 글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었어요. 바로 오늘이요. 풀었으면 상방이냐 하방이냐 쪽에서 그 관망이라는 것은 아직 그 판단을 못했다라는 것이고 좀 헷갈린다라는 것이고 상방으로 다시 고개를 틀었다라고 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추세선 리턴하지 않고 있고 3일 동안 음봉이 나오고 조정이 보여야 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 저점 높아지고 있는 점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청자 의견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또 질문 드릴게요. 먼저 정혜준 전문가 또 의견을 들을게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내일 모레가 이제 트리플 워칭데이라고 네, 지난주에도 많이 언급을 기대네요. 한번 해드렸지만 사실 급한 쪽은 외인보다는 기관이 아닐까 좀 싶거든요. 사실 3월 19일 폭락장 이후에 지금 동향을 보시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을 지속적으로 그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4조 5천억 정도 매수세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세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1,439포인트가 현재 2,188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갭을 축소시켜야만이 기관 같은 경우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일하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좀 공방이 치열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종목들 빼놓고는 대부분 현재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조금 포트를 가볍게 하고 일단, 50% 정도는 네.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세는 좀 보고 조정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큰 폭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많이 내려오면 한 2,100포인트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지켜보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네.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회원님들한테는 수익 실현을 일단 하고 그 만기일 전후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의견들의 전문가들의 좀 뷰를 들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A+님, 네, 오늘 제 빨간 자켓처럼 지수가 빨강색만 여러분들에게 팍팍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좌파우파 홍남파님 반갑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 질문이요. 우선주 상한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고점 제고인가요, 전문가님들? 이 부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반적 우선주가 상한가를 많이 나오면 주가가 거의 끝물일 때 나오는 경우 그 의미로 있죠. 물어보신 거겠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있고 저도 사실 관망을 보고 있다가 첫 번째 매크로 환경에서 섹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변화가 어저께 좀 많이 변화가 나왔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올라갈 자리 그러니까 쉬어야 할 자리를 그냥 뚫고 가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야간에 $1가 1,200원을 붕괴시키는 사고까지 나왔어요.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쩌면 우선주가 과거의 사례는 이제 주가가 고점일 때 들어오는 징후라서 우선주가 오르거나 트로이카 종목이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약간 주춤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 아닌가. 지금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달러가 무궁무진해지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시장은 또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순환매적인 상승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순환매로서의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자, 여러분들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투자자가 매달려야 할 관심사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주가 움직임이 자기 생각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이 떠오르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매크로 클래스에서 어떤 주제를 가장 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곧 넘어갑니다. 색다른 매력이 있는 두 전문가에게 뷰를 듣는 시간, 이것이 클래스다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저희 휴대폰 여시고 휴대폰 번호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고요. 지금 너튜브와 문자 메시지로 활발하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먼저 라운드 1 주제로 넘어가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섭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집 나간 외국인도 돌아온다는 1,200원 이것만. 그 뒤에는 좀 돌아올 듯 하면서 좀 강하게 안 들어온다. 아쉬움을 표현한 걸까요? 네, 1,200원 아래로 석 달 만에 내려갔어요. 환율이 심상치 않은데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채권 시장으로는 들어왔어요. 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 환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멈췄던 게 뭐냐면 매크로 환경에서 말씀드렸어요. 환율이 1,200원으로 내려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원화는 강세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죠. 예, 달러가 약세된다는 것은 미국에 돈이 나와서 신흥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강세로 된다는 것은 이제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안 사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드러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다시 매기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쓰고 있는데 환율이 1,200으로 회귀가 되면 결국은 시간차를 둬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귀환에 대한 생각은 100% 좀 해야 될 것 같다. 외국인이 귀환될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수가 올라오고 선물을 가지고 리딩하는데 콘텐츠가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총알이 시장에 굉장히 대기 매수가 많은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시장에 들어올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환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아주 제가 곤욕을 치렀어요. 왜 곤욕을 치렀냐면 아침 방송에서 제가 1,220원이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1,250원이 돌파되면 주가는 무너질 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1,220원이 딱 깨졌을 때 제가 뭘 봤냐면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시장의 포지션이라든가 수급 상황을 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수목에 주가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율은 깨진 걸 확인했는데 포지션이 안 맞아가 포지션이나 수급이 안 맞아서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당황했죠. 제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장에 많은 투자 좀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했어요. 높은데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걸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환율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어저께 야간에 환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한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환율을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환율은 환율과 주가의 위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환율이 1,197원이거든요. 1,197원인데 지수는 2,000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1,150원일 때가 언젠가를 한번 봤어요. 1,150원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 지금 보시죠? 올라가요. 여기가 날짜로 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로 한번 제가 가봅니다. 코스피로 갔더니요. 1월 14일이 요때입니다, 요때. 여기 정확하게 2,250. 그러니까 1,150원일 때 2,250인데 지금 1,197원인데 지수는 2,2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달러의 위치로 봤을 때 주가가 선행한 거거나
아니면 환율이 지금 천천히 따라오는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총알 대기 매수가 많다는 거 의미할 수가 그렇죠. 있나요? 그래서 주가가 선행했었더라도? 네.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를 더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지금 주봉 상황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60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60주선이나 20주선이 눕지는 않았어요. 이 5주선은 이게 누워서 우하향이 된 상태지만 아무것도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들은 살아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봉에서 깨지지 말아야 될 게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주선하고 5주선의 데드 크로스는 둘째치고 20주선과 60주선의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선이 일봉에서 데드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5일선을 돌리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가 조정이 하루아침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걸 나타나는 그런 지표일 거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격을 더 벌리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달러의 귀환은 결국 외국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시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동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칠 리 없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주가가 먼저 선행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환율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총알 대기 매수가 일단 많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네, 여러분 이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정의준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어떤 의견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환율 하락의 원인을 이제 내적인 요인하고 외적인 요인으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외부적인 요인으로 했을 때는 11월 3일 날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책 화폐 전쟁에서 보면은 정치적 투쟁의 연속이라면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현재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판을 뒤엎느냐인데 오늘 결과를 현재 보니까 트럼프가 지지율이 약 44%, 바이든이 55% 해서 약 두 자릿수 14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실물 경제가 어떻든 간에 퍼포먼스적인 부분만 보여주면 미국의 환율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한 3개월 전에 지금 진행을 한 통화 수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2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그때 화폐 값어치로 우리나라는 네. 600억 달러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V자 모양을 보여준 시점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할 만한 어떠한 메리트는 현재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지금 데이터가 2007년에서 8년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 사실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에도 통화 스와프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환율이 통화 스와프를 한 시점에서 1250포인트에서 네. 상환 시점에서 157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이벤트적인 면일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달러를 강세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10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때 환율로 상환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환차익을 벌려놓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를 약세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9월에서 10월 달 되는 시점에서 예. 달러 강세를 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차익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환율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잠시만요. 됩니다. 퍼포먼스 격이 될 수도 있고 이벤트적인 이게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 김도수 전문가님 어떠세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상황을 그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 집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달러 약세를 트럼프가 용인을 했고 그것이 뭐 통화 스워프에서 뭐 가쁜 상하려가 다시 강세가 될 건 뭐 나중에 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달러 약세에 대한 신흥국의 강세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즐겨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돌발 질문으로 집 나간 외국인도 돌아온다라는 1,200원이 이탈됐건만 외국인이 현물 투자를 조금 더 촉발할 방아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을
100% 못 들어오는 게 이번에 그 헤지 펀드들이 이 신흥국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60조를 손해봤죠. 아마도 약간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도 예. 버핏이 아시겠지만 은행주, 항공주 팔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방향성을 약간 잃었던 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그 자체가 다시 정비가 됐을 때 그 자체가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입니다. 정희준 전문가, 시청자가 어느 쪽이 좀 기울여야 되냐라는 의미에서 미증시는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네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은 불안정하다. 포커스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라는 지금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증시는 아까 김동석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9월 달까지는 우리나라가 현재 공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서 변동폭보다는 한 방향으로서만 외인이나 기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가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나 아까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일주일 정도는 단기 조정 장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 옵션 선물 만기일 지나는 시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월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이런 공매도 이제 해제 부분, 이제 풀리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일단 방향성은 좀 많은 전문가들이 위로는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사에서는 한 최소 9%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자 외국인들이 조금 현물 시장에 더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환율 1,100원대 진입 초읽기 외국인 기관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자 김동석 전문가 마지막 발언이요. 환율 강세가 진짜라면 결국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밋밋했잖아요. 시장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촉매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희준 전문가. 현 시점에서 동일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위주의 매수 포지션을 조금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대기 자금으로 약 40조의 예탁금이 있고 공매도 기능도 현재 묶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7월 15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바른생활님께서 상당히 무서운 장세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할 것 같아요. 자, 라운드 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라운드 2에서는 조금 더 좁혀서 섹터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역시 핵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주변에서 김동석 전문가님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 들어봤다고 감사합니다. 계속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어떤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 생각한 결과 김동석 전문가가 이 섹터를 가져왔네요. 네, 함께 보시죠. 큰손의 중국 수요 증가. 자, 지켜보자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요. 한 달 사이에 22%가 올랐습니다. S-오일이 9% 넘게 올랐습니다. 자, 코로나 딛고 벼뜰까? 이제 정유주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럼 강조인가요? 강조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주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것과 수요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항상 공급에서 계속 공급이 많았고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더 공급이 많아져서 유가가 빠졌어요. 유가가 빠졌는데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페크하고 오페크 플러스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감사를 추구했죠. 네네. 감사를 추구하면서 유가를 올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경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해서 한때는 마이너스 30불까지 갔죠. 그래서 유가를 인도하는 사람은 돈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결국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였다는 거죠. 근데 그 수요가 지금 유가가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르는 상황. 그렇다고 수요가 갑자기 늘은 건 아니에요. 예. 갑자기 늘은 건 아니고 없었던 수요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중국이 가장 소비가 많은데 5월 달에 최대 사재기를 진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6월 달에도 사재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수요의 증가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동안 정제 마진 올해 뭐 3조 이상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그 유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네. 바닥은 좀 디딘 것 같다라고 네, 바닥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40불 거의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결국은 수요의 증가가 정유주의 방향성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오페크에서도 이번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달간 감산에 대한 의견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시장에서 정유주가 원유와 관련된 정유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감산 의견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 원유 차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뭐냐면 약 60주선 요 가격까지는 올 거다. 이게 거의 한 50불 바로 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가기 전에 지금 추세선을 거는데 그 자리가 39불대였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39불이 일단 갔다가 약간 밀렸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그 트리거가 어쩌면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감산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이슈가 등장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시점이 현재가 아니냐. 네. 그렇다면 정유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뭐 주가가 올라가다 약간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보시면 201선의 저항에서 더 못 가요. 근데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201선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을 볼 거라고 그래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주봉상으로도 봐도 60주선이 14만 3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기 시작해서 아마도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한 시장 접근이 필요하고 네. 레벨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김동수 전문가님, 저희 이전에도 정유재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추가적 업그레이드가 더 가능하다. 가능한 네. 지금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의 정유주. 오늘 시황부터요. 두 분의 뷰가 사뭇 다른데 일단 팔아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어렵네요 어려워라는 의견들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에 대해서는 정유주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현 시점에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G2라고 하죠.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각에서 한번 좀 말씀을 풀어드리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일가스 산업이 있는데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 같은 경우 가계부채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폭락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하고 국제 유가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불안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이제 중동하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인데 세일가스의 경우에는 배럴당 25달러를 유지를 해줘야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쉐어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가 쪽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좀 더 푸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럼 유가는 올려질 것으로 얘기를 그렇죠, 주시는 그렇죠.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 장세가 오고
3분기는 그래도 시장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괴리율을 좀 축소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뭐 미국에서 폭동 사건이라든지 여러 좀 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좀 역량을 좀 네. 투입해서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유가는 꾸준히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리고 유가는 좀 그렇고 정유주 투자 적정 비중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돌발 질문 같이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유주로 치자고 하면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를 조금 관심 깊게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을 주셨군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시청자님들이 조금 차트 궁금해하실 좀 것 볼까요? 같아서 네 지금 올려드린 거는 사실 코스모 화학인데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순환매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 거래량을 보면 꾸준한 매수세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순환매 장세에서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 관련주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 흥구석유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련된 주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종목도 이렇게 셀렉해 주셔서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이제 바닥을 다렸다. 김덕선 전문가 올려질 것으로 본다. 정의준 전문가 의견이 좀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오르는 유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돌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50불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50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셰일가스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가격이 50불에서 54불 사이거든요. 그래서 셰일가스 등장하게 되면 유가는 또 빠지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50불 정도에서 멈춰서서 미국을 좀 괴롭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가 패권까지도 쥐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실제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오펙에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목을 아까 정의진 전문가는 흥구석유, 코스모화학을 이렇게 차트 같이 보시면서 해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을 김덕선 전문가는 좀 네, 보시는 겁니까? SK 유가가 뭐 그 정도 60불까지 올라간다면 아까 그 차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다. 좀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종목 어떤 걸 좀 바라보고 계신지. 전 SK이노베이션 쪽에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14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4만 3천 원이요. 삼성증권도 13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중립에서 매수로도 상향 네네. 조정했고요. 저는 14만 3천 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약간의 싸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가 50불 가기 전에 돌파할 거라고 판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41불만 돼도 돌파가 될 거다. 만약 41불 정도에서 돌파가 되면 목표치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는 속도에 따른 이 1차 저항대의 14만 3천원 돌파가 얼마나 빠른 속도 돌파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가격의 목표치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는 정유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들어봤어야 되는 이 두 분의 시각이었고요. 마지막 여러분 정유주에 대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좀 귀가 트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네요.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덕선 전문가 한마디요. 일단 정유주 관련해서는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인가요? 짧습니다. 예. 맞아. 근데 결론이었어요. 뭐 여기 이거보다 뭐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큰 손 중국의 수요 증가. 아까 원유 감산 연장된 거 이거 추가적인 이벤트 계속 나오는데 상승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유주 전문가는요? 네, 아까 뭐 가격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기로 조금 표현을 해드리자면 7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비중 지켜서 투자하시면은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7월 15일까지는 날짜까지 정해줬어요. 절기 이때까지는 정유주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황에 대한 얘기가 더 활발하기에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청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유럽 증시가 지금 하락 중인데 내일 국내 증시 영향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덕선 전문가? 유럽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유럽 증시가 끝나고 나오면 미국 증시가 시작이 돼요.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뭐 여기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갈 길이 지금 바빠요. 주가에 묶여가지고 힘들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유일하게 내세울 게 주식 상승이에요. 주식 상승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나 아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 나 아니면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코로나로 무너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선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위세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고용지표 통계 오류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엉뚱하게 경제 활동이 빨리 회복될 것 같다. 이 뉴스 하나의 주가가 그냥 날라버렸잖아요, 어저께요. 그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유럽보다 미국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견 있으세요? 정유준 전문가님, 이 시청자 질문에요. 사실 지금 다우 지수 오늘 보면은 1.7% 상승했거든요. 그 반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1% 갭을 띄었다가 이제 음봉으로 마감한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수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갭을 최소화해야만이 얘네들 같은 손실분을 보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에 만약에 강하게 흐름을 받아서 갭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밀리는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갭을 띄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까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네, 3625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 하락한 데에 대해 두 분의 뷰까지 다 저희가 한 번에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살펴본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전방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아니면 상승장에 혹시 합류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하시나요? 자, 이 두 전문가는 이러한 종목들을 들고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동섭 전문가의 새로운 종목을 보기 전에 저희 기존 종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뜨거운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게요. 참. 그러게요. 대단히 셉니다. 근데 이거 보고 얼마나 또 아쉬우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이거 한번 AS를 했었는데 네,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일단. 네. 그때 13,900원? 요거 깨지지 않으면 홀딩을 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니면 이익 실을 하실 분들 하셔도 되는데 깨지지 않으면 13,9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스트하게 13,900원 딱 찍고 17,450원이 됐어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세 번째 파동이 다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직도 역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약간 높여볼게요. 높여보면은 지난번에 음봉 자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6월 3일 고점이 있어요. 이게 16,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7,150원이니까요. 약 1,000원 정도 공간을 두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홀딩해 보시고 그게 무너지면 익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산 퓨얼셀 수익 함께 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또 아쉽지만 또 새로운 종목을 수익 같이 못하셨지만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너무 이 두산 퓨얼셀에 애정이 가는 게 저희 이 여의도 클래스 런칭할 때 거의 첫 주에 김동석 전문가께서 주신 종목이라 첫 주가 두산 인프라코어로 한번 빵 터졌고 두 번째 주에 이 두산 퓨얼셀로 한번 또 빵 터져서 더 애정이 갑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에 정말 애정이 가는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혜준 전문가님, 녹십자셀 첫 종목으로 주셨는데 이제 저희 지난주부터 정혜준 전문가가 같이 합류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녹십자셀보다 녹십자 랩셀이 더 잘 갔던 것 같아요.
한 주 네, 동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분출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90%가 제일 못하는 게 손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보다는 저점에서 선침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1주에서 2주일 안에는 시그널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면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다른 종목도 올려주고 계신데 김동석 전문가님 호텔신라 AS 아마 호텔신라도 같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 방송하기 전에 잠깐 호텔신라도 얘기했거든요. 아마 너무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호텔신라가 그나마 덜 오르게 느껴진다라는 건데 이게 손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단 우량주니까 네.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말씀한 것처럼 여행주라든가 항공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 타자가 면세점주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님. 네, 호텔신라 저희 일단 보유 쪽으로 의견 줬고요.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익 나고 있는데 아마 수익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확 나질 않아서 뭐 두산표 열쇠가 그렇게 나질 않아서 궁금증을 주셨을 것 같은데 계속 김동석 전문가 나올 때마다 좀 질문을 주셔요. 네, 실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종목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이것이 클라스다. 유망주 클래스 시작해야 되겠죠? 종목을 공개합니다. 바로 넘어가죠, 여러분. 한화입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을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저께 네네. 뽑아놨는데 제가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갖고 나왔거든요. 하나의 그 요즘 시장을 보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 26% 올랐는데. 네, 두산과 한화가 네. 두산그룹과 하나그룹이 요즘 뛰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솔루션 한번 얘기했는데 그 종목 갔었잖아요. 영업이익도 좋고 또 독자적인 기술 확보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라는 기업이 2018년도에 니콜라라는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6%. 이게 이번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시세 차익이 약 7배에서 9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1억 불 이상 이익이 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테슬라하고 연결돼가지고 네. 수소 사업 쪽에 진출하는 교도부를 확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가 새로운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오나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저께 사실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관심 갖고 있었는데 메인이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추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술적으로 아직 괜찮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메인이 아니셔. 네, 어저께 제가 네.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아쉽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네. 아직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번 차트 보기 전에 차트로 그 가격 전략 네. 보기 전에 돌발 질문으로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일단 어저께 말씀하시려다가 사실 이렇게 타이밍 맞지 않아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갭 메우기 조정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갭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갭맥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재 위치는 조금 다를 거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갭 상승을 하면 갭을 꼭 메워주는 게 원리 원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메워주느냐 더 간 다음에 메워줄 거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단 갭은 아랫꼬리하고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면 장대 항봉 있으면서 일단 25일선하고 기준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한 거 보이지만 과거로 보면 주가가 반토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을 얻은 거로 해석을 한다면 혹시 눌린다면 받아준다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좋겠고 간다면 뭐 적절한 수준에서 따라붙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다면 적절한 수준, 눌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 네, 가격 감사하게 전략 볼까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원래 되게 짧게 오늘 15%일 때 이제 31,000원이라고 전했었는데 약간 높여서 높일까요? 예, 예. 35,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자리는 네. 이제 과거의 첫 번째 고점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1,000원 정도 너무 멀죠. 그래서 이걸 좀 높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일선 값이 25,400원이에요. 그래서 25,4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접근의 목표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도 조금 높였고요. 목표가도 원래 31,000원의 목표가에 35,000원으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매수가 시초가와 한화 갭매우기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매수 같이 해볼 조정이 나오면 같이 매수하고 계속 올라가면 따라붙을 분명히 좋은 기회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메인 전문가 오늘 김동수 전문가님이고 정혜주 전문가께서도 이 종목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네네. 네,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일단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약간 갭을 띄우고 이렇게 심지 달고 일단은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대규모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를 조금 길게 단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갭을 띄우고 일부 조정장 후에 재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틀간 거의 40%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네, 그래서 한 10% 기본적으로 50%가 올라가면은 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조정 장세가 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 장세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전년 1년 실적하고 거의 맞먹는 네네.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구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기 조정 구간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 대비 한 30%에서 네. 40% 정도 추가 투입을 하셨다가 만약에 조정 장세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한화에 대한 종목,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고 추가 상승 10에서 20%도 노려볼 수 있는 그 주표를 같이 해주셨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오늘 많이 오른 부분, 30~40% 오른 부분에 대한 그 염려만 잘 지혜롭게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는 한 목소리의 한화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일의 포트폴리오에 모두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의도 클래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김동수 전문가님이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을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낮에 굉장히 이 공개 방송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그 매크로 환경에서 말씀드렸던 환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검색 포털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 보시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섭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3일간 시장이 음봉 마감이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는 시장에서 많은 긴장감이 증폭된 시청자분들 오늘 여의도 클래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5387님 매일 기다려주는 여의도 클래스 주식 길라잡이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김동섭 전문가와 정희주 전문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